저는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가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찬양 한 곡 하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태극기 휘날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끄는 것 작은 불이 그 삶 모두 태우는 신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반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반의 불러서 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반의 불로 세우소서. 대통령을 썩어라! 여러분 추우십니까?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쵸? 날씨 너무 좋죠? 어제 눈이 얼마나 왔는지 아시죠? 저 진짜 어제 눈을 못 감았어요 제가. 아우 의자는 어떡하고 막 이런 걱정에 눈을 못 감고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와 정말 이 날씨 이거 봄날씨 아닙니까? 와 진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연사인데요 저희가 짧게 준비했어요. 예, 젊은 청년입니다. 이제 102030입니다. 예, 뭐 그 전에 연사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닦을지를 못했는데 예, 그래도 우리 102030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 10대예요 10대. 좋습니다. 풋풋합니다. 예, 풋풋해요. 자, 10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 남학생입니다. 예, 이런 청년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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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네,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냥 탄핵 반대를 외치고 민주당 선관위 등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나라 대한민국 위태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이 기도회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진 집회가 됐다면, 하나님을 나라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모이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도로 아수르대고 18만 5천 명을 죽인 그 히스기야 왕도 처음부터 기도에 힘쓴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처음에 했던 행동은 성전에 있던 은과 성전 기둥에 그리고 성전 문에 있던 금을 아수르 사네립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회가 매주 하는 행사가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게 뭐가 됐든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한 행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뭘 안 해서 책망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수고했고 인내했으며 또 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 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긴 했지만 첫사랑을 말아서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단순히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모이신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간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고 불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불의를 싫어하시는 걸 그걸 원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이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가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옵니다. 이 사실을 잊고 매주 여기에 모이고 매주 교회에 간다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대로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이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어나셔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일곱 청년이었습니다. 오, 박수!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20 청년이에요, 20 청년. 자, 조신의 청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조신의!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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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 조신혜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세이브 코리아 관계자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대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생들이 왜 깨어나야 하는지 이 반국가주의가 국가 세력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모든 대학생 분들께서 현재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피 터지는 경쟁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경쟁의 목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경쟁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까지 국영수 학원 다니고 이제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돌아오는 루틴을 반복했었는데요. 비단 저뿐만이었을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저희는 공부하는데도 바쁜데 독서실과 도서관 자리 잡기 경쟁도 해야 합니다. 저희만 또 노력할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부모님분들도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업에 대해서 저희는 또 노력하고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력의 대가를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민인 우리들이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번 12월 3일 계몽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와 노력의 대가를 공산주의 세력과 친중 세력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는 중국인 화교가 100만 명 가까이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러한 화교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인 우리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화교를 위한 정책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저는 우리 대학생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간단히 심각성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첫째, 대학 입시 전형의 글로벌 인재로 화교들은 서울대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공부해서 힘들게 들어가는 서울대는 화교들은 놀고 먹고 적당히 5, 6등급만 맞으면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원 이외에 따로 뽑는 인원이라 정원 제한이 없어서 이씨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 서울대 의예과, 즉 의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만 외국인 전형이라 하고 실질적으로는 화교들의 합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화교들에 위한 수단은 전혀 경쟁률이나 입시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국민도 들어가기 힘들고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의사라는 직업들에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화가 났는데요. 아직 화가 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둘째, 이 화교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 2.5만 넘으면 전액 장학금 혜택을 줍니다. 여기 있으신 대학생분들 다 아실 겁니다. 2.5 성적은요, 출석하고 과제만 내도 나오는 성적입니다. 대학도 골라가는데 장학금도 전액 받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가 드라마에 나올 만큼 어려운 시대인데 화교들 너무나 손쉽게 들어가고 전액 장학금을 우리의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요, 특채로 공영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언론이 왜 먹혔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럼 대학만 손쉽게 들어갈까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네, 셋째, 대학 졸업하면 취업도 해야 합니다. 연금까지 빵빵한 공무원, 그 공무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공유할 만큼 부모님들의 선호 직업 1순위입니다. 화교들은 이 공무원을 외국인 다문화 특별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하게끔 이미 법안이 존재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행정을 보는 업무를 화교들이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중국의 속국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자, 이것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취업 이후 결혼과 출산 혜택을 위해서도 많은 혜택이 있고요. 부모님 만나러 자국에 가는 것까지 항공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출산비 다 지원하고요. 내 집 마련도 하시라고 주택 제한도 없애고요. 대출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자국민으로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세금 낼 혜택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주는 사진 하나가 다음 PPT인데요. 네, 이 시발점이 바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데 포텐이 터진 시기가 바로 문재인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 공산당입니다. 언론 장악해서 모든 사실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국민의 부당한 대우 보시고 반국가 세력을 없애려고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네, 진짜 내란 세력은 누구입니까? 진짜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이 목소리를 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 용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만약 이 계몽령이 없었다면 저는 우리 나라가 화교들에게 잠식되어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지금 화교들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체제 전쟁의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제 또래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알려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운 이 나라 아무것도 모른 채 친중 세력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죠? 똑똑한 청년. 제가 들었을 때는요, 화교가 문제예요. 화교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찐재명, 쉐쉐, 그죠? 쉐쉐, 이재명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끝까지 붙어있는다고 하면은 국회 해산밖에 없어요. 자, 구호 한번 할게요. 빗게 들어주세요. 자, 내가 봤을 때 여러 종류가 있는 게 내 눈앞에 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국회 해산. 자, 국회 해산 피켓 한번 늘어주시고요. 국회 해산. 네, 자꾸 이빨이 저를 쓰고 가요. 자, 그러면은 짧게 갈까요? 길게 갈까요? 길게. 그럼 구호성 한번 할까요? 구호성 준비되겠습니까? 안 되면은 저희가 그냥 음악으로, 예, 음악 주세요. 국회 해산! 국회 해산! 찐재명 구속! 찐재명 구속! 사법부 사법! 사법부 사법!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대통령 선포! 대통령 선포!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스톱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에? 안 춥죠? 아니 난 춥다고 하면 노래 한 거 하려고 했죠. 안 추우시다니까 그럼 그 다음 상봉, 예, 성봉 청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봉 청년입니다. 저희 대전에서 저번 주에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요. 잘생기고 이게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한다고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 모셔달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김평강 청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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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전 애국시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여기 모여주신 시민분들을 마주하니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서로를 응원하며 다 함께 한번 외치며 나가길 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승리가 코앞입니다. 네, 혹시 제 연설문 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귀한 발걸음들이 반드시 이 나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부터 시작하여 네 번째 세이브 코리아 집회인데 어떻게 좀 지치셨나요? 야당의 카톡 검열과 무자비한 겁주기식 수사에 혹시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저 또한 두렵습니다. 두렵기는커녕 두 달여간을 돌아보며 더욱더 밝혀지는 진실 앞에 오히려 의기가 충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한자성어의 뜻을 아시나요?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충신의 각오를 토로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집회 발언 이후 제가 사랑하는 선배님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시며 시야를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이런 데 서서 발언하는 것을 조심하라며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 너무 유별나게 나서지는 말라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 저는 31살 직장인으로서 저희 대표님과 함께 10명 남짓한 한 청년 기업을 6년째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아니란 마음으로 별다른 목소리 내지 않고 살아왔던 6년간 저희 기업은 10%에서 20%까지 되는 종소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높은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하며 매달을 허덕여 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 가운데 겨우겨우 회사를 꾸려나가며 두 번의 파산위기 또한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에서는 청년 지원 예산 삭감, 이렇게 열심히 일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돈을 빼서 나라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급하고 있는 데 쓰는 더불어 공산주의 사상이 깃든 현대 야당의 입법 폭주 아래에서 이 나라의 청년들은 과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배급이라 표현했지만 자기만의 정치를 위한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공산당은 국민을 기반한 포퓰리즘 정치 즉각 중단하라. 청년들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예산 낭비 정책 당장 중단하라. 생각해보니 더불어 공산당 의원님들, 당신들의 월급도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 배급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돈으로 지급하라.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올해 31살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을 왜 못하고 있을까? 왜 시집을 오시는 귀한 자매님 하나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쓰는 북한 방송, 중국 방송으로 유명한 MBC에서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는 순간 결혼이 지옥 같을 텐데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국토부 장관을 장관으로 세워서 부동산 상승 곡선을 잡지 못하여 역대 최고치 주택가 갱신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 주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동력이 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 어여쁜 각시와 예쁜 자식들 같이 살 집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결혼율이 높길 바라는 겁니까? 더불어 공산당과 중국방송 MBC 전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시집 장가 못 간 청년들에게 사과하라! 이제 말을 맺으려 합니다. 요즘 집회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제 일상을 더욱 진지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몰라서 게을러서 외치지 못했고 열심히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더욱 깨어 외칩시다. 우리 더욱 깨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게 우리와 이 나라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제가 김평강 청년의 연설을 듣고 있다 보니까요,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랑 뭐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네,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제가 먼저 태어난 죄로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60대, 5, 60대 분들은 그래도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태극기 부대라고 해갖고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쵸? 태극기 꼰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못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5060, 70, 80 분들에게 이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고요, 제목은요. 아름다운 나라를